계시죠. 이정민 이사, 이건희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금요일에 약간 오후장은 많은 분들이 미리 HTS도 닫고 시장을 그냥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핵심의 두 분을 못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실시간 특징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언더독의 반란입니까? 오늘 SKC와 SKI테크놀로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이제 2차전지 안에서 양극재 소재 위주였던 시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차세대 음극재 시장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음극재가 아니라 차세대 음극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시장입니까, 이건희 부장님? 일단 차세대 음극재 시장은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사실은 포스코랑 같이 뭐 얘기가 좀 된 거고요. 그러니까 SKC에서 사실은 포스코 그룹과 같이 이제 뭔가 협업을 하겠다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좀 됐습니다. 5월 말일 날 나왔는데, 5월 30일 날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주목을 받은 건 오늘은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것도 이제 SKC가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본격적으로 한다는 게 그냥 갑자기 뭐 실리콘 음극재를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 해외 기업을 이 해외 기업의 인수를 통해서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그 기사에 보면 아주 끄트머리에 살짝 나와 있습니다. 살짝이요? 네, 근데 또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죠. 신간 리포트에 보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김현수 애널이 굉장히 자세하게 또 썼는데 그동안 제가 계속 요약 정리하고 다녔던 내용을 그대로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일치했네요. 예, 일치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전부터 다 알려져 있던 내용인데 좀 더 쉽게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오늘 주목을 좀 받았고 그 와중에 또 SKC가 그동안 이제 포스코랑 같이 새로운 이제 메탈 기반의 이제 음극재죠. 기존의 음극재는 대부분 흑연이나 이제 인조흑연으로 이제 천연흑연이나 인조흑연으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나온 거는 리튬 메탈이라서 한마디로 금속형의 이제 음극재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건 아직까지 이제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포스코랑 같이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은 뭐가 있냐면 SKC가 동박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뭐 실리콘 음극재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를 좀 더 키우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결국에는 원재료를 포스코 그룹이 대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공급을 해주겠다. 네. 그러면서 포스코와 SK 그룹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협업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다.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렵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협업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삼성도 LG 걸 갖다 쓰고 뭐 서로 지금 뭐 현대차도 삼성 걸 갖다 쓰고 뭐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려울수록 힘을 합쳐야 됩니다. 상부상조해야죠. 네, 상부상조를 하는 전략으로 지금 나오면서 사실 관련돼서 오늘 뭐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라든지 다 좀 주의 보셔야 되고 예전부터 SKC, SKI테크놀로지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잘 안 보시더라고요. 네, 드디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대보 마그네틱이 23% 거의 뭐 급등 중이고요. 나노 신소재는 5.67%, 대주전자 재료도 4.4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음극재 관련주들의 차트를 보면 네. 다 비슷해요. 그쵸. 예, 최근에 한번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들이 주춤하니까 더 많이 밀렸고 바닥권에서 오늘 좀 고개를 드는 상황인데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음극재 하면 떠오르는 대표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음극재 하면 일단은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애경 케미칼을 우리가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이제 그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때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응급용 그 바인더를 이제 상용화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그 CNT 도전제 이제 양산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나노신 소재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지금 현재 주가가 5.6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그 국내 셀 메이커 업체 두 곳에서 그 음극재 샘플과 그다음에 생산 라인 실사 요청을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이런 식으로 주가가 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응급제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간적인 조정, 그다음에 가격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진 다음에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그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포스코 계열 종목들, 그러니까 포스코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그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되어 가지고요. 다음 주에 대규모 수주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게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오늘 부채한도 협상으로 IRA 법안의 불안감을 또 없앴다라고도 평가했고 거기에 응급제주들이 여러 기사로 인해서 그동안 바닥에서 쏘아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이전에는 좀 이런 2차전지주들이 급등하면 과열이다라고 하면서 매도하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거론되는 응급제주들은 전혀 가격대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뭐 대부마그네틱,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매도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네, 저는 뭐 이미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네. 차라리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그렇다면 스윙으로 한번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SKC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 접근하기가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매력적이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10만 원 이하대 가격에서는 항상 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10만 원에서 이제 넘어가는 가격대죠. 뭐 12만 원대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121선과 61선 사이에 주가가 머무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윙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SKC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말레이시아 공장이 그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아무래도 한국 시장보다는 그 전기료 자체가 좀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이 대폭 좀 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하대 가격에서 꾸준하게 모아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가격을 목표 가격을 좀 정하신 다음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C 스윙 전략으로 또 매수하고 매도하고 챙겨보자라고 했고 이전부터 계속 보자고 했는데 잘 안 봐서 서운했던 이건희 부장님. SKC랑 SKI 테크놀로지도 오늘 일장 같이 올라주고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이 종목들에 대한 각각의 투자 전략을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 여전히 좋게 보신다고 봐야 될까요? 뭐 지금 일봉 차트 좀 크게 보시는 분들 보면 되게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예, 주봉 열어보시거나 월봉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고개 살짝 드는 정도입니다. SKC도 그렇고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SKI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이제 상장 당시에 이제 약간 좀 고평가 논란도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스타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종목이 또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주요 고객사가 당연히 SK온입니다. 근데 SK온이 최근에 가동률이 굉장히 좋죠. 네. 수율도 올라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도 관련돼서 화재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 과정이고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빨리 따라잡았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이제 시행착오들을 잘 반영을 해서 잘 진행이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는 또 하나가 이제 보면 분리막 기업이 보면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경쟁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도 있습니다. 여전히 기술력이나 뭐 이런 점유율 면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좀 탁월한 면이 있고 가격 면에서는 중국 기업이 워낙 또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가 중간에 좀 끼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중국 기업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오히려 이제 일본과의 경쟁을 할 때 단가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향후에 SKI 테크놀로지 뭐 미국 공장도 지금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2025년 뭐 이런 부분들 얼마 안 남았죠. 생각보다 1년 조금 넘게 남았죠. 시간 금방 가요. 예, 금방 갑니다. 저도 김정현 아나운서랑 방송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막 만난 지 엊그제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부터는 좀 SKI 테크놀로지도 중장기 관점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한 12만 원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하셔도 뭐 충분히 한 자리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환청이 들렸는데 14층까지도 가능한지 여쭤봤거든요.
14층이요? 저는 일단 12층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 당시 매물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12층 한번 간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2층까지 가보고 나서 생각하자. SK 아이테크놀로지, SKC까지 오늘 언더독의 반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시죠. 강성구 펀드 손타는 DB하이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거론되는 행동주의 펀드, 강성구 펀드예요. 네. DB하이텍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항상 그 이제 KCGI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 같은 경우에 요구하는 바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일단 첫 번째로 요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 효율성 제고 및 내부 통제를 강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짚었던 부분이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출을 이제 또 예를 꼽아서 이제 좀 발표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라. 그런 의미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펀드 측에서는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KCGI 같은 경우에는 DB하이텍에 처음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죠. 이미 뭐 올해 3월부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후속 이야기가 없어서 그 기간 동안 주가도 자연스럽게 기간적인 조정, 그다음에 가격적인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다가 주주 서한을 공개적으로 보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죠. 싸움은 붙이고 화해는 말려라. 이런 격언이 있듯이 관련 종목 오늘 아무래도 당연히 상승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DB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DB하이텍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어제와 대비해서는 여전히 4%대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끔 내가 갖고 있는 저 저변에 있는 종목들 한번 누가 건드려줬으면 좋겠다. 싸움 붙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혹 하거든요. 왜냐? KCGI 개입에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예전에는 네. 사례가 있었죠. 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진칼 사례죠. 네. 한진칼 사례고 2018년도 11월 달에 KCGI에서 한진칼 지분 9%를 취득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됐었고 맞아요. 한진칼 지금 뭐 추억의 한진칼 되셨을 텐데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이때입니다 이제 2018년 11월이니까 2018년 11월 달이 이때죠. 네. 이때부터 지금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경영권 문쟁 이슈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사그라들었다가 또 나오고 하면서 그 고점이 11만 원대까지 갔었죠. 저 불씨를 계속 KCGI가 짚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 지분 경쟁이 심해지고 지금 이때만 해도 이제 주주 서한 보내고 이렇게 이제 무서운 편지죠. 이거를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대주주 입장에서 무서운 편지를 받으면 그게 뭐였는지 몰랐다가 이게 잘못하면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지분 경쟁이 서로 시작되고 우호 지분이 서로 들어오고 그러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네. 그걸 알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결국에는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는데 여전히 이제 KCGI가 인수를 하진 못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때 무슨 비판이 있었냐면 괜히 뭐 주가만 급등시키고 본인들만 뭐 수익을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도 있는데 여전히 내용은 굉장히 좋죠. 내용은 좋은데 그리고 이제 이런 일침을 한 번씩 놔줘야 사실은 이 오너 일가들이 좀 정신 차리고 경영을 합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DB하이텍을 그러면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가장 궁금하죠.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 같으면 안 살 텐데 지금 당장은 그냥 저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봤듯이 월봉 보시면 뭐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훅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다리실 수 있는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첫 번째 사례였고 네. 이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금 SM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결과가 보면 그때 나올 때는 올라가다가 결국엔 부러지죠. 네, 그러니까 그런 추세를 잘 타실 수 있는 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맞습니다. 이 KCGI 개입이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은 불씨가 지펴지는데 또 조용하면 다시 원위치가 되고 이정민 이사라면은 개인적으로 이 DB와 DB하이텍 어떤 전략 세우시겠어요? 똑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시끄러운 데서 놀아야지 결국에 야, 돈이 젊은 피해요. 벌린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DB 하셔야죠. 네, 당연히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DB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실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스윙 매매 전략을 가지고 이제 좀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DB 하이텍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KCGI가 지금까지 손해보고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투입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엑시트 전략 없이 절대 뛰어들지 않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본인들도 예상하지 않은 시나리오대로 가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예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우리가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CGI가 맨 처음에 그 회장님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도 뛰어들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MBK 파트너스 측에서 좀 뛰어들면서 19만 원에 공개 매수하면서 지금 현재 그 이제 자진 상패 쪽으로 가고 있죠. 이렇듯 어차피 그 앞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지 우리들보다도 훨씬 큰 자금이 투입된 사람이 결국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KCGI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매수 가격대가 5만 원대로 알려지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3월 30일까지 매수한 평단가가 62,297원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62,000원 부근대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수익 매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주가가 조명받지 않을 때 눌릴 때 매수를 했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나온다라면은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좀 시끄러운 게 좋아. 역시 잔치 벌어진 곳에서 놀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정민 이사님의 전략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나는 좀 그런 전략 손이 좀 느려 하시는 분은 이건희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넘어가 볼까요? 2차 전지 수혜 때문일까요? 새만금 수혜 때문일까요? 백광산업에 관심이 오늘 초반에 집중이 됐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달려서 이거 고민 많을 것 같아서 실시간 특징주로 짚어봤어요. 연일 급등속에 오늘 9,780원에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백광산업이 가성소다 생산 네. 업체라고 하는데 이게 또 2차 전지랑 엮이면서 최근에 주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시장에 웬만한 건 다 2차 전지랑 엮어야 됩니다. 지금 엮을 수 있다면요. 물류 자동화 회사도 다 2차 전지 관련돼서 해야 되고 다 2차 전지랑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 이제 투자 포인트의 가장 핵심 제가 백광산업을 저도 한 5,000원대, 5,500원 장대 양봉 나올 때부터 이제 관심 종목에 놓고 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결국에는 가성소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가성소다 한자어로 가성소다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이 수산화 나트륨 생산 업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자재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근데 이제 이런 수산화 나트륨이 어디에 쓰이냐면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지금 전구체를 중국에서 너무 많이 사온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심해졌다. 뭐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게 중간 재료인데 이게 그 양극재를 만들 때 중간 재료 단계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중간재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간 단계인 이 전구체를 만들려고 하면 이 수산화 나트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구체 생산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산화 나트륨을 써야 된다. 예전에 이제 반도체 보면 한솔케미칼 과산화수소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이제 공정에 필요한 소재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생산하게 되면 물량이 점점 많아지는 뭐 이런 형태인데 이런 가성소다 사업 관련돼서 지금 백광산업이 근데 또 마침 또 새만금에 또 들어가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새만금 테마냐, 뭐 아니면 뭐 지금 가성소다, 뭐 2차 전지냐 이렇게 분리하시는데 지금 새만금 쪽으로 그냥 2차 전지 공장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이게 백광산업은 좀 저도 유심히 봤는데 네. 주가가 조금 요즘에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오늘은 윗꼬리를 많이 달았는데 좀 지켜보셨다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이 백광산업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이었나요? 새만금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다들? 그렇죠, 배웠죠. 네, 그 뭐 간척지였나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배웠는데 거기가 요즘 2차 전지 아주 메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새만금 이제 그 유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4개 회사가 입주를 이미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7개 회사가 앞으로 입주 예정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그 유치한 금액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작년 5월 이후로 지금 4조 1천억 원 이상 투자 유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하실 만한 회사 대표적으로는 뭐 SK온,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LG화학 정도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런 대기업들이 중국 회사들이랑 같이 이제 조인트로 해서 이제 새만금에 진출한다는 부분도 아마 포인트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국과 지리적으로 이제 가까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만큼 원료를 들여오기 좋기 때문에 아마 새만금 쪽으로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모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백강 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이제 수산화 나트륨 최대 생산 능력을 현재 새만금 안에서 보유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슈로 이미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 좀 나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국내에서 사실 수산화 나트륨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84만 톤을 현재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격 경쟁력에서 아마 그 조금 더 백강 산업이 좀 불리한 부분, 지리적으로는 가까울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금 이제 그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백강 산업이 해당 이슈로 이미 한번 이렇게 뉴스로 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정리하는 측면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좀 접근하는 게 저도 가장 적합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백강 산업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제 뭐 3일선이나 10일선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많이 좀 접근을 하시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최근의 트렌드대로라면은 최소 1,000억 이상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수익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저희가 3가지 실시간 특징주 드렸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거 하나씩 꼽아보자고 하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SKC요? SKC? 네, 저도 SKC를 가장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일치가 됐네요. 그럼 저는 SKI 테크놀로지로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